안녕하세요. 쉬운 회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70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마지막 회 문제인데요. 1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대손 처리 대상인 계정 과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상품 계정과 손익계산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기말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있는데요. 지문에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구성 내역과 매출원가 계산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매출원가 계산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원가 계산식은 기초 재고자산에 단기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재고자산을 빼서 계산하죠. 기말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되면 계산식에 의해서 매출원가는 과소평가됩니다. 이것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계산식에 의해서 매출 총이익은 과대 계산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 또한 과대 계산되게 되겠죠.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산되어 있으니까 재무상태표 자본에 포함된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에는 당기순이익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또한 과대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보면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 복잡하니까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 문제 동영상 잠시 멈추고 문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번 문제는 대손처리 대상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회수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등등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단어의 뜻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은 먼저라는 뜻이고요. 미는 아직, 수는 받았다, 지급은 지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수금은 먼저 받았다 라는 뜻이죠. 먼저 받았으니까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미지급금 알아보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언가가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부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금을 말하고요. 미수금은 상품, 제품 이외의 자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그 대금 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문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 확인해 보세요. 13번 문제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발생주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급비용, 미리 지급했다라는 뜻이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것입니다. 미리 지급했으니까 무언가를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고 발생주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선수 수익은 미리 받았다는 뜻이죠.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리 받았다는 뜻입니다. 미리 받았으니까 무언가를 내줘야겠죠.
부채로 인식하게 되고 발생주의와 관계됩니다. 미지급 비용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비용이 발생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지급해야겠죠. 부채로 인식하게 되고 발생주의와 연관됩니다. 이와 같이 실제 현금의 들어오고 나옴과 상관없이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 자본을 인식하는 것을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현금주의는 수익과 비용이 현금의 수입, 지출에 의해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는 기초상품 재고액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기초 기말 상품 재고액 같은 경우에는 상품 계정과 손익계산서를 그려놓고 빈칸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매출원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 매출원가 금액은 그대로 상품 계정에 사용됩니다. 상품 계정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기초 상품 재고액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계정 과목을 확인하시고 어떤 틀이 필요한가 빠르게 파악하시고 빈칸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0회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비품의 취득가액을 묻고 있습니다. 지문을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 처분가액,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빼서 구할 수 있는데요. 다시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식에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X값, 취득가액만 모르고 있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처분가액 120만원이라는 것은 현금 120만원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20만원 적어주시고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10만원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원 적어주시고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비품 취득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개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되면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되고 매출 총이익이 과대 계상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되고요.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되었으니까 이익잉여금 또한 과대 계상되게 됩니다. 선은 먼저라는 뜻이고 미는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수는 받았다는 뜻이고 지급은 지급했다라는 뜻입니다. 뜻을 조합해보면 어떤 계정 과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생주의는 현금 수수와 관계없이 수익이 실현되었을 때, 비용이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현금주의는 수익이나 비용을 현금 수입, 지출에 의해서 인식합니다. 상품 재고액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상품 계정과 손익계산서를 그려놓고 계산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처분가액에서 장부금액을 빼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장부가액은 다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70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남은 내용 잘 정리해서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